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가벼운 몸으로 저 건너편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사방이 물건으로 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에 숨을 내뱉는 호흡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면 반드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도 오로지 들이마시는 것, 즉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내뱉지 못하는 호흡은 결국 숨을 막히게 하고 그 고인 공기는 독이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는 물건들은 그 안에서 썩어가며 음기, 인기를 내뿜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운이 따르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제 삶은 이토록 팍팍한가요? 그러면 저는 그들의 집 구석구석을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10년 넘게 쓰지 않으면서도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그 낡은 가전제품, 이미 유행이 지나 색이 바랜 옷가지들, 그리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고물들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범인입니다. 물건에는 저마다의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한 물건은 이미 생기를 잃은 사물수입니다. 생명이 다한 것을 곁에 두는 것은 집안에 작은 무덤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죽은 에너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을 빨아먹습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는 시기에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 기운으로 누르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나 기운이 쇠가는 시기에 집안 가득한 음기는 당신의 건강과 재물운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양기가 가득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좋아합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앉을 것 아닙니까? 꽉 찬 컵에는 아무리 좋은 차를 따르려 해도 흘러 넘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 오래된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입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비움의 미학을 알았습니다. 다랑아리가 왜 아름답습니까?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그 여백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거실, 당신의 안방은 어떤가요? 물건들의 아우성 때문에 정작 주인인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돈은 영악합니다. 주인이 과거에 매몰되어 죽은 물건들을 끼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챕니다. 낡고 망가진 것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배의 기운, 정체된 기운을 걷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안의 구석을 살피십시오. 생기를 잃은 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음기 맺힌 물건들을 과감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우리의 집안에서 소리 없이 재물운을 쫓아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만물에는 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물건은 빛이 나지만 방치되고 버려진 물건은 원망의 기운을 품게 마련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음기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아마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은 옷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특히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있겠지 하며 보관하는 작아진 옷들, 혹은 이미 고인이 된 분의 유품 중 마음이 아파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문제입니까? 옷은 사람의 피부와 같습니다. 생기를 잃고 먼지가 쌓인 채
옷장 깊숙이 박혀있는 옷들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현재의 나를 빛나게 해야 할 공간에 과거의 잔재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와 재물은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색이 바래거나 낡아해진 옷은 가난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 옷들을 끼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빈곤의 틀 안에 가두는 행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을 가보겠습니다. 이 빠진 그릇이나 금이 간 컵을 아직 쓸만하다며 아까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국의 옛 어른들은 대접이 깨지면 복이 나간다고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이가 빠진 그릇은 깨진 관계와 부서진 운명을 상징합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정성과 풍요의 상징인데 그 그릇이 상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집안의 품격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날카롭게 깨진 면에서는 살기 사태가 나옵니다. 그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버리십시오. 비싸고 좋은 그릇이 아니더라도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는 것이 재물을 부르는 기본 예법입니다. 또한 시들어버린 화분이나 드라이플라워 말린 꽃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꽃은 생명력의 절정입니다. 이지 듣다 하지만 그 꽃을 말려 죽인 채 보관하는 것은 죽음의 에너지를 박제하여 집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추억이라며 말린 꽃을 벽에 걸어두지만 풍수적으로나 기하학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생기가 멈춘 곳에는 벌레가 꼬이고 습한 기운이 감돕니다. 집안에 식물을 들일 때는 늘 푸르고 생생한 것을 두어야 합니다. 시든 잎은 바로 따주고 죽은 나무는 미련 없이 치워야 집안의 맥박이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장난 채 방치된 시계나 전자제품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 즉 운명의 흐름을 관장합니다. 멈춰버린 시계를 거실에 두는 것은 나의 운은 여기서 멈췄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은 고인물과 같아서 결국 썩게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화면이 나오지 않는 TV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와 소통이 끊긴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여러분, 이 물건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까운 것은 그 낡은 물건들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막혀버린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재물운입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양보다 질을 택해야 할 때입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평온함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세탁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유에 대한 집착은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원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아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잠시 이 땅의 것들을 빌려 쓰다가 갈 때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솔레, 공수가, 공솔레, 공소취라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니 그 빈 공간을 물건으로 채우려 합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거실에는 잡동사니가 늘어나고 불안함이 클수록 창고에는 쓰지도 않을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물건으로 채운 허기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당신의 영혼이 숨쉴 곳은 줄어들 뿐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 인간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관리하느라 시간을 빼앗기는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상맞다는 표현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쓸모를 다 한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버려? 아깝게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함의 세계에 가두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능력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넓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스스로를 낡은 물건들의 관리인으로 전락시킨 사람에게 재물이 머물리 있겠습니까?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집니다. 이것은 불교의 공사상이기도 하고 현대 과학의 진공 상태에 대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고인물은 썩고 멈춰진 공기는 탁해집니다. 당신의 집안이 낡은 물건들로 꽉 막혀 있다면 그것은 돈이 들어올 통로를 스스로 봉쇄한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가보십시오. 그들은 값비싼 물건을 많이 두기보다 공간을 둡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새로운 부와 행운이 춤출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이 지배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쌓기 위해 분투했다면 이제는 그 중에서 진짜 내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털어버려야 할 시기입니다. 마음의 응어리, 과거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흔적인 낡은 훈장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무거워져 결코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수님, 그래도 추억이 깃든 물건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진짜 소중한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떠나보낼 때 비로소 그 기억은 자유로워져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지혜로 승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아까워하며 쌓아둔 그 음기 가득한 물건들이 당신의 노년을 가난하고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십시오. 그 텅 빈 공간에 비로소 따뜻한 햇살과 같은 새로운 재물운이 깃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고귀한 풍요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버리는 법을 넘어 어떻게 비워진 공간을 복부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청소라면 내 삶의 기운을 바꾸는 것은 정화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가정자정이라 하여 하나의 도도로 여겼습니다. 50세 이후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정화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건을 떠나보낼 때 감사의 예법을 갖추십시오. 무작정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고 내 곁을 지켰던 물건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너의 소임을 다했으니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전통 정서에는 사물에도 넋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그 원망의 기운이 나에게 남지만 감사를 전하며 보내주면 그 빈자리에는 따스한 양기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기초적인 마음의 정화입니다. 둘째로, 말의 씨앗을 정화하십시오. 아무리 집을 깨끗이 비워도 입에서 나가는 말이 탁하면 음기는 다시 쌓입니다. 돈이 없다,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라는 말은 당신의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검은 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받은 상처나 누군가를 향한 오만, 질투의 언어들을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영혼의 잡동사니입니다. 누가 당신을 모욕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무시했습니까?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방에 오물을 가득 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허허 웃으며 비워버리십시오. 비워진 그릇에만 맑은 물이 담기듯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셋째로, 80대 20의 법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물건 중 실제로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고 기능을 다하는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그저 혹시나 하는 불안함이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그 80%를 덜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냉장고 안에 오래된 식재료, 책장에 읽지 않는 책들, 화장대에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덜어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맑아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집니다. 돈을 버는 능력은 결국 판단력에서 나옵니다. 주변이 정돈되어 있으면 기운이 분산되지 않아 재물을 지키는 힘이 강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겪는 가난과 고독은 물리적인 결핍보다 정서적인 정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음기입니다. 집안의 낡은 커튼을 걷어내고 햇볕을 들이듯 당신의 생각에도 빛을 쏘여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키십시오. 집안 구석구석 정체된 공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곧 재물운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머물고 싶어하는 기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품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품은 절제와 비움,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낡고 부정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남은 그 숭고한 여백에 비로소 당신의 노년을 평안하게 해줄 진정한 풍요가 깃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쥔 것 중 무엇을 먼저 놓아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물건을 버리고 음기를 걷어내라고 거듭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태도이자 삶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호텔을 떠날 때 자신의 짐을 어지럽게 널브러뜨리고 나오는 투숙객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well dying, 즉 잘 죽는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잘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남긴 것들이 뒷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알뜰히 모아온 그 물건들이 여러분이 떠난 뒤 자식들에게는 눈물 젖은 유품이 아니라 치워야 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맑고 깨끗하게 정돈된 삶의 흔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단정하고 가벼운 분이셨다라는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명예입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도 서재의 책을 정리하고 필기구 하나까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건을 비울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고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 창밖의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소유를 포기하니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최후의 축복입니다. 돈과 재물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빌려 쓰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낡은 물건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십시오. 남은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남은 마음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푸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은 당신의 손은 이제 무언가를 쥐기 위한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주고 쓰다듬어 주기 위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집안의 음기를 걷어내고 맑은 양기로 채운 당신의 공간은 이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돈은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평온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집착이 사라지고 지혜가 머무는 곳으로 돈은 자석처럼 이끌려옵니다. 설령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당신이 가장 아끼던, 하지만 이제는 쓸모없어진 물건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게 작별을 구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비워진 만큼 채워질 것이고 가벼워진 만큼 당신의 영혼은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더 가벼워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